변리사 자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한송이 씨를 직접 만나 수험 시작에서부터 합격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변리사 50기에 합격한 한송이라고 합니다. 네.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수석 소감도 이제 합격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얼떨떨한 게 제가 얼마 전까지는 수험생이었고 또 졸업을 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합격도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수석이라는 타이틀까지 안게 되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제가 가져도 되는가 하는 마음에 아직도 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기쁘면서도 또 얼떨떨하고 또 좀 책임감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네요. 네. 처음에는 마냥 기쁘고 또 정신 없으면서도 너무 설레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내가 내 앞에 붙은 수식어에 조금 더 책임을 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변리사 자격시험에 특별히 이렇게 도전한 계기나 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게 여자로서 결혼을 하고 또 나중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뒀을 때도 어느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했을 때 제가 제 몫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냥 그냥 취업을 하면 나중에 또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학교 다닐 때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허라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마음도 커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는 어떤 뭐 계획서를 세운다거나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세우시고 뭐 이렇게 들어가셨는지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문과하고 이과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이과 쪽에서는 딱히 고시를 준비한 사람들이 없어서 처음에 입문할 때 뭐 멘토같이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고 저 혼자서 낑낑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인데 1차 시험은 그냥 8과목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공부들을 객관식 시험이니까 거기에 가장 맞게 제가 눈에 많이 익히고 많이 보아서 가장 시험에서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4과목을 보게 되는데 한 과목은 이제 공학 전공을 보게 되고 저는 회로이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또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이렇게 보는데 그 법들을 가장 저답게 쓸 수 있는 게 뭘까 연구를 해서 저답게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도 그리고 남이 읽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썼구나라는 식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 과목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이런 과목이 있었나요? 네, 사실 제가 물리학과라서 전자전기 전공은 아니어가지고 회로이론이 제 전공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회로이론을 시작하게 된 게 그 부분을 공부하면 좀 빨리 합격한다더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기반이 없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되는 것 속에서도 제가 이번에 합격하게 된 게 학교 고시반에 가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스터디를 처음으로 했는데 일정 시간에 맞춰서 풀고 그리고 그 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이렇게 뛰어넘고자 했던 전략 자체는 이제 계속된 반복 그리고 스터디 원들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주변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점이 힘든지 사실 공부할 때 혼자서 공부하면 가만히 공부하다가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자기 자신인데 학교에 가면은 그런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많이 힘드셨겠어요. 수험 기간 중에 이제 과목도 과목이지만 수험 생활 자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네. 더욱더 이렇게 좀 힘을 내고 해야 될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나요? 물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공부 자체도 힘이 들고 그리고 2차 시험에서 계속 제가 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거든요. 네. 계속 1, 2점이 모자라는 점수를 어떻게 찾고 보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계속 비슷한 점수로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글씨를 못 쓰나? 아니면 내가 쓴 게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공부 방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좀 파악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을 자기가 이제 애써 모른 척 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수험 생활 중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틀렸던 방법이었나?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있고 사례집이 있고 서부가 있고 GS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 저는 기본서를 정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빨리 붙기 위해서 사례집을 암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조금만 비틀어도 제가 당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들은 이제 눈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최악의 실수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자기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장에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막 손도 막 떨리고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해서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회로 시험을 볼 때 네. 당황을 했던 기억이 계속 그 다음 해에도 남아 있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문제를 받고 아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하면서 겁이 났던 기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풀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셨나요? 네, 저는 실제 시험 같이 네. 스터디를 해서 풀어보려고 했어요. 혼자서 풀면 좀 하다가 지루해지거나 아니면은 하기 싫어지면 안 하고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는데 스터디를 할 때 뭐 이렇게 전문적인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하는 것 같이 딱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험 생활 와중에 너무너무 이제 그냥 사례집 위주로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본을 어느 정도는 닦아라. 네, 그다음에 그건 물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이제 공부하는데 열심히 네.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공부하는 거 외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야만 네.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로 빨리 갈 수 있다. 네,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까지 안 하면 압박을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에 맞춰서 내가 충실하게 살았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많이 보지 않아도 한 번 보더라도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게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여러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한송이 씨가 이번에 수석을 차지했잖아요. 그렇게 네. 이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합격했던 그런 이제 비결을 자신 이제 분석을 해서 꼽아본다면. 사실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보통 1년, 2년을 잡고 공부하면은 그 해에 시험을 보고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제 자신을 칭찬해 주려고 했어요. 네가 모르는 건 없고 너는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볼 때도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래도 내가 아는 부분에서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공부량도 필요하지만 단번에 붙을 수 있는 운이 있다면은 좋은 점수로 붙을 수 있는 거는 실력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됐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수험 생활 중에 이렇게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뭐 이제 격려도 하고, 또 채찍질도 하고 해야 될 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를 이렇게 잘 유지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노력이라고 꾸준함이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초시계를 이용해서 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잠깐 잠드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네. 공부 시간을 체크해서 8시간이 넘으면은 하루 그날 달력에 동그라미를 주고 뭐 10시간을 넘으면은 뭐 동그라미에서 별로 올라가고 뭐 12시간을 찍으면 하트도 그려주고 해서 8시간이 못 되면 X표를 치면서 그날 체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 네. 네. 그리고 제가 가능한 아침마다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저녁 운동은 하루를 또 되짚어 보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 자체는 그냥 성실하게 하루를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가 아니고 성실하게 내 하루를 보낸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일정한 네. 시간에 밥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네. 네. 또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한숨 나올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를 때도 있고 하는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제 운동도 종종 하셨는데 건강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서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3, 40분이 걸려요. 네. 그럼 아침에 잠깐 잠들었다가 또 오전 공부를 하고 그리고 12시쯤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집에는 10시쯤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리 꾸준하게 했던 거는 운동이 그러니까 운동? 저희 시험 저는 달리기를 주로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 시험이 7월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2차 시험이 약간 여름에 있는데 5, 6월이 되면은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잘 안 보이게 되고 마음도 불안하기도 하지만 더 체력 관리를 좀 잘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그 운동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은 이게 차근차근 쌓여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물론 걷고 계속 쭉 걸으면서 땀이 날 때까지 걷고 씻고 나서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도 그냥 운동하면서 네. 좀 풀고 네. 그렇게 하셨구나. 앞으로 또 이제 희망하는 진로가 또 구체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1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특허 법인에 가서 다양한 일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3년 뒤,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지금 초반에 1, 2년, 2, 3년을 열심히 해둬야 나중에도 편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기업 간의 특허 라이센스를 많이 업무를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쟁에 우리 특허가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미리 컨설팅 해주는 게 요즘에 특허 업무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그쵸. 부분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혹시 뭐 변리사에서 뭐 아니면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좀 더 전문화 시키고 싶다. 뭐 그렇게 그런 큰 계획까지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아, 물론 저는 네. 이게 지금 시작이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직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외국어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선배 변리사님들 보면은 석사, 박사를 통해서 전공 공부도 더 심화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일에 뛰어들어서 그 부분에 흥미가 있고 더 키워나가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네. 여전히 그 공부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뭐 도움되는 말을 한마디 좀 이렇게 전해준다면요? 사실은 저도 아직은 수험생이나 마찬가지인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험 기간도 길었고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돼야지 될 수 있을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늘 공존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특허 변호사라는 말이 나와서 수험가를 약간 긴장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업무에 있어서 전공 지식과 그리고 법 지식을 조화를 이루어서 고유의 전문적인 변리사의 영역이거든요. 지적재산권 분야가. 근데 특허 변호사가 물론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단어, 특허라는 단어의 선택 때문에 약간 예민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더 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말이 있어도 지금 하는 공부를 꾸준히 그리고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은 네. 더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변리사가 되시면 저랑 같이 뭐 변리사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더 힘을 쓴다든지 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렵게 공부하던 게 좀 네. 떠올랐나 봐요. 약간 울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긴장도 했는데 네. 저는 혼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음, 하루하루 1년이 지나갈수록 내가 지금 도태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취업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붙으니까 사실 좋고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 고생한 걸 바탕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테니까 네. 저도 아직 물론 경험은 안 해봤지만 같이 힘을 좀 더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다 같이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자신을 믿으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죠. 아, 수험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네, 감사의 인사말. 사실은 처음에 법률저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감사의 말이라는 게 주변인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보다 너무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일이 말을 하지 못해서 합격기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네. 늘 제가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도 한 번 더 해보라면서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늘 누나가 최고라고 믿어주는 동생들 아,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운용제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주변에서 항상 제가 공부를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멀어졌거든요. 그래도 뭐 준명이, 미선이, 뭐 다른 친구들들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네. 저한테 제가 학교에 갈 수 있게끔 사실 모든 걸 만들어 주신 분들이 되게 많고, 뭐 저희 학교 총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도 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산학협력팀에서도 저에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법률전화 팀하고 경력개발팀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유, 앞으로 더욱더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